오늘도 도전하는 중입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너에게 전하는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 편은 누가 뭐래도 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나에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면 고민 없이 말할 수 있다.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긴 하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을 덜어내다 보면 결국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라며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수를 하면 상황이 다르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자신을 괴롭힌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하게 살아간다.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한 일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계속 되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 점점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는 제약이 많아졌다. 마치 넓은 방이었던 곳이 점점 좁아져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 알고 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란 걸 말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다. 너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일단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자신을 가두었던 방을 천천히 깨부수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자신에 대한 마음도 넓어지지 않을까? 실수투성이인 나도 나이기에 미워하지만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포용력이 얼른 생겼으면 좋겠다. 2. 꾸준함이 주는 힘을 믿어라. 승리하는 것은 하루짜리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하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하는 것은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마음이 굳어졌다. 어쩌다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을 시도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이것도 얼마 못 가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며 시작하니 잘 될 턱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항상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생겼다. 운동, 글쓰기, 책 읽기 등이 요즘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다. 처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은 블로그였다. 과거 블로그를 해봤던 동생이 블로그는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책상 앞에 30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꾸준히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또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어떤 글이든 상관없으니 점 하나 찍더라도 매일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로 결심하고 실행해 나갔다.
그렇게 3개월을 노력하여 매일 쓰는 것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꾸준히 하는 일에 대한 겁이 조금 사라지며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사실 나도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가장 못할 것 같았던 일을 하게 되면서 일단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게으르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한 나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하는 습관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보상이 없어 힘이 든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커다란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3. 일관성 없지만 일관성 있게.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지만 처음 나왔을 때 너무도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론다 번이라는 작가가 쓴 책으로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여 발견한 비밀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졌다. 책의 핵심 내용은 생각이 곧 현실이 되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지금이야 이런 비슷한 유의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서서히 이 책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건 역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시크릿 같은 일이 생겼다. 무심코 뱉었던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막연히 생각한 해외 봉사의 꿈이 실현되었다. 현실에 지어 잊혔지만 정말 잊힌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맥락 없고 마구 뒤섞인 것 같아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계속해서 일을 버리고 살다 보니 어느새 실타래는 풀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름 정렬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풀렸고 현실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과거가 되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아마 그 직업 역시 무의식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일 것이다. 4. 실패보다 더 최악인 것은?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깨달았더라도 고치지 않는 데 있다. 나는 무뚝뚝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경상도 사람이다. 구차한 변명인 건 알지만 누군가에게 하는 따뜻한 말이나 칭찬 한마디에 인색한 편이다. 평소 남의 칭찬보다는 질타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편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러다 단순히 그냥 넘기기에 너무 심각한 일이라는 걸 체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차 싶었다. 지인과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그동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도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은연중 많이 하고 있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어 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우린 누구나 상대방이 칭찬과 응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나 역시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왜 자꾸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걸 지적해야 속이 시원해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일까? 정말 깊게 반성하게 되었다. 반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건 아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쉽사리 고치지 못했다. 그래도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말만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 또다시 후회와 반성을 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쳐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랬다.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최악은 그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운보다는 행복한 나를 위해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은 잘 살고 있는 삶의 부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모으면 미래엔 행복할 거야. 이것만 끝내면 행복하겠지라며 행복을 미래로 미루다 보니 정작 현재의 행복은 강구한 채 지나가고 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그래서 우린 네잎 클로버 찾기에 열중하지만 정작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새잎 클로버는 밟고 다닌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만큼 더 값진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보물찾기 하듯 일상의 행복을 찾아간다면 언젠가는 네잎 클로버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